안녕하세요. 저는 이패스에서 관세평가를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주말인데 또 여기까지 또 직접 이렇게 와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,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많은 좀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. 이게 오늘 설명회를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거고, 우리 인생 계속 선택의 연속이니까 오늘 하셨던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그 이제 남은 수험 기간에서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선택이 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좀 생각하면은 좋은 시간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또 오늘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,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를 딱 봤을 때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, 제 얘기를 잠깐 짧게 해드리면,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시험 이제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뭐 그런저런 고민들이 많잖아요. 대학교 때 뭐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자격증 하나 따고 싶어서 뭐 이런 거 뭐 노무사, 뭐 세무사, 회계사, 뭐 감정평가사, 뭐 저희 학교는 보험계리사 이런 준비반이 있어가지고 뭐 보험계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조사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설명회도 가보고 영상도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관사라는 시험을 딱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명회 같은 데 딱 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, 여러분들이 딱 지금 그 시기이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저의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, 제가 만약에 이 시기로 돌아간다면, 아, 내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, 그랬으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은 그때 처음에 생동차, 1년차부터 시작을 해서 2년차 유예, 3년차 동차, 4년차 유예, 이렇게 좀 길어졌거든요. 그래서 4년이라는 수험생활을 좀 보냈고,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좀 겪었어요. 뭐 3년차 동차 때는 총점 1점으로도 떨어져 봤고 0.25 막 이러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도 해보고, 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그 청춘 때는 엄청나게 큰 시간이잖아요. 그 시간을 그렇게도 보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처음 시작하시는 걸 수도 있고,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거나 또는 혹시라도 걷게 되실 그 길들을 제가 먼저 좀 걸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, 그리고 제가 이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다시 해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만 할 수 있으면, 저는 제가 이때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좀 부러운 게, 내가 그 지식적인 걸 빼고 뭐 공부를 했던 걸 빼고 그냥 느꼈던 그 방법들만 알고 이 시기로 돌아간다면, 지금 딱 이 시기로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최소 2년 안에.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몰라서 좀 약간 헤맸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랑 좀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게 여러분들의 남은 수험 기간에서 좋은 선택이 되었기를 좀 희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세 평가를 제가 지금 맡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들은 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, 관세 평가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그래서 관세 평가는 이제 2차에 있는 3교시에 해당하는 과목인데, 이 관세 평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세사를 합격을 하고 필드에 나가면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액을 산출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시게 돼요. 그러면 업무를 할 때 보면 관세를 얼마를 낼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관세를 낼 때 이 관세가 얼마냐를 보려면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, 그게 이렇게 이루어져요. 보통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관세율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곱해서 관세액이 나와요.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관세액을 결국 구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존재하네요. 그쵸? 그러면 이 관세율은 이미 좀 정해져 있어요. 뭐 8%다, 뭐 13%다, 뭐 0%다. 이런 식으로 퍼센트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뭐 관세사가 이거는 8%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.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. 뭐에 따라서? 품목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수입되는 물건이 어떤 품목인지만 정의해낼 수 있으면 퍼센트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들고 오는 품목이 핸드폰이다. 그럼 핸드폰에 대해서 품목을 정의할 수 있다면 2교시 때 배우는, 방금 전에 배웠던 그게 품목 분류예요. 그래서 그렇게 품목 분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내면 그 숫자로 바꾸는 순간 이 퍼센트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요, 법으로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
그 품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배우면 되겠죠. 그래서 2교시 때 품목 분류를 배우는 거고,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정의만 잘 해낼 수 있으면 되니까. 그러면 관세액을 산출할 때 나오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이죠, 가격. 그럼 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배우는 게 지금 3교시에 배울 관세 평가라는 과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입한다고 하면 이 물건이 나는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세금률이 8%라고 하면 100만 원에 8%면 우리가 8만 원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. 근데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거 100만 원 아닌데?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는 이거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8%라고 하면 세금을 16만 원을 내야 되죠. 나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8만 원 하면 되고, 그러면 이렇게 이견이 생기네요. 그러면 과세 당국과 납세 의무자가 서로 생각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요.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정확한 룰이 있어야 돼요. 어떤 리즈너블한 룰이 있어야 서로가 납득할 수 있고, 그래야 세금을 낼 때 이견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룰을, 여기를 얼마로 할까를 정하는 게 관세 평가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3교시 때는 딱 여기 부분만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격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할지 200만 원을 할지를 고르면 되는 건데, 그러면 그 고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요? 판단이 들어가죠. 100만 원이다, 200만 원이다. 그게 이제 여러분들 관사가 돼서 하실 업무들이고, 그 판단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난 이게 100만 원이 좋으니까 100만 원 할게 이러면 안 되죠. 법적인 근거를 들어대야 되잖아요. 막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 되잖아요. 우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. 그러면 그 근거들을 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과목의 핵심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근거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러운 게 이런 것들을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. 모르고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기 때문에 4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와,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헤맸네 라는 건데,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결론은 여기 근거들 요거를 잘 정리하면은 끝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관세 평가도 배우는 거고, 관세 율표 우리 HS 코드 이것도 배우는 거고, 이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관세법이잖아요. 그리고 이 앞뒤에 붙는 거, 이 거래가 발생한 모태가 됐던 거래들은 무역 실무에서 배우는 거고, 그렇게 이제 과목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는 이제 저랑 같이 뭐 기본 이론부터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 이론, 심화 이론 이렇게 가면서 이 근거들을 쭉 정리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러면 이 관세 평가는 그러면은 어떻게 근거를 잡을 것이냐라고 보면, 처음에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면 이 가격을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, 이 가격의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어떻게 구성되어야 이게 가격이 만들어지는구나. 전체적인 큰 우리 숲을 본다고 하죠.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한번 쭉 한 바퀴 보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만의 어떤 이제 왁구가 좀 생길 거죠. 아,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제를 선정할 거예요. 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출 판매다, 뭐 권리 사용료다. 지금은 좀 낯선데 나중에는 그냥 할 말이에요. 뭐 생산 지원비다, 뭐 공제 요소다. 이런 식으로 비용들에 대한 어떤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선정을 할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?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정리할 거예요. 이거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나중에 근거집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.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.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,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무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쥐어주고 보내려고 제가 만들어낸 그냥 용어인데, 근거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만들어내면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흐름 알고 주제 선정해서 근거 알았죠. 그 다음 마지막에 사례만 연습하면 돼요. 이거는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근거들을 사례에 계속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그래서 이런 흐름만 쭉 가면 관세평가는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오히려 관세평가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과목들 뭐 관세 율표 이런 게 사실 암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좀 시간을 좀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 되려면 이 관세평가를 중심을 딱 잘 잡아놔야 돼.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 돼.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저처럼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헤매는 순간 결국 합격은 하실 거거든요. 이 시험에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. 합격하고 나가거나 합격 못하고 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버티면 합격은 해요.
합격은 하는데 빨리 합격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. 혼자 합격하려면 그냥 혼자 독학하면 되니까 빨리 하려고 강의도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방법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 공부를 하시면 좋고,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이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, 뭐 내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나는 2차 시험장에서 딱 그 하루 만에 써내기만 하면 돼요. 그 써내기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. 그 목적에 아주 적합하게 핀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공부를 딱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막 현학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막 하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시험장에서 그 순간에만 쓰낼 수 있게 공부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가장 효율적으로만 해야 빨리 끝나는 거고, 그래서 막 어디 대학교 논문 이런 거 막 그럴 것도 없어요.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정확하게 빠르게 해서 빠르게 털고 나가서 더 실무적인 깊은 지식은 실무하시면서 그때 하시면 돼요. 관사 되고 나서. 그래서 지금은 이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항상 기출 문제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나아가긴 할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정리들을 쭉 할 거고,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로 돌아간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저한테 한다면 제가 공부 방법을 과목별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. 공부 방법을. 그리고 그거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가야 할 틀은 똑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멘탈을 잡아야 된다.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. 뭐 제가 딱 그 0.25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혹시 MBTI F신가요? 아니에요? 그럼 공감을 못 하시겠네요.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F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. 딱 시험을 봤는데 3년이나 했어. 3년이나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제가 시험장에서 나올 때 저 수석인 줄 알았어요. 제가 너무 잘 봤거든요. 이거 수석 아니면 차석인데? 하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수석인데?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미국을 갑니다. 바로 여행을 갔죠. 이미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미 합격했고, 그래서 한 달 편하게 놀고 와요. 편하게 딱 놀고 왔는데 시험 결과 딱 열었는데 불합격. 점수 0.25. 이 감정에서 제가 느꼈을 그 상실감, 좌절감, 이게 멘탈이 어땠을까요? 나 이 시험 극복 못하나? 이거 내가 못 넘는 산인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.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네?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의지와 평범한 머리를 가진 평범한 일반인이거든요. 근데 그런 순간을 처했는데도 지금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만 하면, 그리고 방법만 알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. 이거는 그냥 극복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맨다.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, 오늘은 이제 짧게 이제 에피타이저 설명회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우리 그 상담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은 관세평가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.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,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으시죠? 따로?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